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남자 황선남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 전화 문의해주시고 감사하다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정말 더 감사를 드리고요. 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은 이 방송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 오늘 방송은 그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하냐면 왜 칭찬을, 그러니까 왜 벌이 안 듣는지, 벌을 내렸을 때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는지, 또 하나는 칭찬을 하면 인간이 왜 바뀌는지에 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썼는 책 보면 요거는 1분 꾸지람 안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뒤쪽에 나와요. 자녀를 천재로 키우는 원리라고 이제 요거는 저희 학원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매주 제가 강의를 했던 거예요. 강의를 했던 거를 오늘 책으로 엮은 건데 거기에 보면 8강째인가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8강째가 나오면 요 책 보면 몇 페이지인가 하면 287쪽에 나와요. 21세기의 새로운 인간관, 나는 누구인가? 라고 여기, 요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요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끝에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끝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요? 이게 자아 발견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얼마나 위대성을 찾아가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밝히는 겁니다. 비단 이 책뿐만 아니에요. 제가 썼는 위대한 생명. 요것은 딱 한 가지요. 이 책은 무엇인가 하면, 자아 발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Who am I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죠? 요것만 이제 제가 요게,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책인데, 이런 류 쪽으로 썼는 책은 요게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분 꾸지람이 인간의 본성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꾸지람을 해 들어갈 건가. 훈육법에 대해 썼는 거고요. 이것도 제목도 가난도 병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인간의 본성,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지고 그것을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리,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을 바꿔가는 원리를 철학적, 과학적인 원리, 그러니까 구두권 이론, 핵권 이론, 양자역학에 넘어서는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방법.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는 책입니다. 제 책들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삶의 생각하면도 그렇고, 명상합청 역시 또 그렇고, 요번에 나오는 책, 아이를 키울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음에 나올 책이 뭔가 하면, 완전 건강법, 이것도 역시 똑같은 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1분 꾸지람 중에 제가 벌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벌의 효과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가, 요거 먼저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걸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머리 이렇게 썼네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인류의 공통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끝,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여기도 제가 썼다시피 말이나 글 또는 인간의 개념으로 표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모든 교육의 끝에 있는 거. 종교의 끝이 뭐예요? 종교도 마루종자잖아요. 끝종이잖아요. 이게 종점할 때 교육의 끝이란 얘기인 거예요. 종교가 최고의 교육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끊임없이 종조 이념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끝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가는 것 뿐인 거예요. 사실 종교도 똑같고요. 철학도 똑같고 교육학도 똑같고 심리학 모든 학문의 끝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끝에 대한 것을 밝혀두지를 못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을.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걸게 나는 자아 발견에 대한 걸 밝혀두지 못하고 끝 자랑만 가르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과학의 한계, 이북범의 한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썼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에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목 자체가 없어요. 선생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겉도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술적인 건 잘 가르쳐 들어갑니다. 지금 모든 학교의 과목을 한번 보세요. 과목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탄사탐, 대학 가면 회계학, 공학, 이학 모든 것들이 뭐요? 자본주의, 그렇게 산업화 사회를 빨리 만들어내기 위해 빨리 가기 위한 인재 양성이잖아요.
이게 기능인으로 가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회가 발달할수록 뭐요? 점점 개인화가 되고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걸 탐구하지 않거든요. 옛날에 시카고 프로젝트 이런 거 있었죠. 그 학교로 뭐요? 들어가면서 대학 4학년, 그 시카고 대학 이런 쪽에는 뭐요? 대학 4년 동안에 뭐요? 인문 고전만 읽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교육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하지 못하고 뭐예요? 저희들은 산업화 사회에 맞는 인재만 양성하는 과목과 다 결승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빨리빨리 붕어방식으로 찍어내고 사지선다형이 나오고 개성이 몰개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론 제가 이제 따로 강의를 할 건데 아이를 전제는 길 올리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빨리 썼던 책인데 이 책은 참 좋은 책인데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 가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이며 불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쉽게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깊게 들어가 버리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아주 쉬운 걸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실존과 이게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가지고 왜 그것이 이게 벌로서 제가 이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나오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빅뱅으로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빅뱅. 우리가 보면 창조설이 있고 빅뱅이 있는데 사실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린 거지만, 제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과학이 많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빅뱅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이걸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원, 태초인 빅뱅이 일어나기 전, 그게 160억 년 전에는 빅뱅이 일어나기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게 빅뱅이 일어났는 게 160억 년 전이에요. 빅뱅 전과 빅뱅 후를 나눕니다. 빅뱅 전에는 아무 것이 없었어요. 근데 빅뱅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무엇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온 우주가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 우주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 물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생겨나요. 우리는 생겨났다고 하면 물질이나 이런 것만 생겨나는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생겨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물질인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 시간이 집적태가 공간으로 가고 공간이 이제 물질로 가는데 요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깨달음이라고 이제 그쪽 방송에서 이제 주로 이쪽만 다룹니다. 철학을 다뤄요. 이거는 이제 그쪽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습니다. 빅뱅 전에는 무시간 무공간이었었어요. 우리가 무시간 무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우리가 개념을 잘 잡지를 못합니다. 이런 거는 제가 따로 깊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것만 하시면 돼요. 빅뱅 전과 빅뱅 후에서 빅뱅 전에는 무시간 무공간이었다. 아무것도 없었었다. 말 그대로 진공이 있었다. 진공 묘유의 상태. 이게 상대의 개념. 빅뱅 이후는 상대의 세상이요. 빅뱅 이전에는 대가 없는, 나와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절대 공간이 있었습니다. 절대 시간이 있었어요. 이것은 한 점이라고도 말로도 못하고 아무것도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160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빅뱅 전과 빅뱅 후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빅뱅 시에는 100억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억 도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0억 도시의 어떠한 여럿이 순간적으로 팍 터져나가서 지금도 1km에 30만 킬로로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빅뱅을 뭔가 하면 타력에 의해서 터져 나가는 그 힘에서 나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100억시 정도의 온도에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 그런가 보다. 뭐, 백옥도에서 생겼다라고 어떤 160억 년 전에 빅뱅에서 생겼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제가 요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요게 이제,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 요것은 빅뱅 이전, 요거는 빅뱅 이후에요. 이후. 자, 여기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한번 볼게요. 제가 쓰는 책에 나오는데, 자, 요게 지금 요 빅뱅의 순간은 지금보다 160억 년 전이에요. 160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온도가 뭔가 하면 100억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100억 도시라고 과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했는데 빅뱅 이전에는 무의 상태요.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무라는 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의 상태로 나오면서 시간이 생기고요,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명이 생기고 물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잘 봐야 될 문제가, 자, 생명이는 우리가 100도씨만 되면 다 타서 없어집니다. 100도씨만 되더라도 다 타서 타서 다 죽어요. 근데 100억 도시라는 거는 물질도 사실은 뭐예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무라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인 상태에서 뜨거운 걸 거치면서 생명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봐야 될 문제가,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는 거는 뭐예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온도에조차도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떠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은, 자, 이 새롭게 태어났는, 우리가 쉽게 그러면 우주라고 합시다. 인간을 비롯한 이 우주는 보면, 지금 우주의 운행 질서는 어쩌면 지금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여름이 지나니까 당연히 가을이 오고요. 해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뜨고 지구는 돌고, 어쩌면 모든 질서 정연한,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대가 지금이 우리가 우주나 지금 우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섭리는, 자, 이것은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겨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이 변해서 나왔겠죠. 그게 있지 않다면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것은 이 유의 세계는 제한적이지만 무의 세계를 닮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무의 세계, 우리의 인간을 비롯한 인간의 본질, 시간과 공간과 생명의 본질, 있게 했는 이 본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하고 무한하고 원만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좋은 것만 있어야지 이것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종교로 가보면, 이 보이지 않는 완전하고 원만한 이것을 가지고 이름을 갖다 붙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이나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홍익인간이나 등등등등등 갖다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 속에도 고스란히 원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완전하고 원만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예요. 진짜. 진. 그 다음에 진짜가 표현이 되면, 그죠? 있는 것이죠. 진짜가 있다. 요걸 영어로 하면 빙의 상태예요. 빙. 이쪽은 뭐예요? 표현된 세계. 진짜의 세계가 표현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엇인가 하면 현상세계, 요거는 무엇인가 하면 실상세계라고 합니다. 진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감각기관에 걸리지 않지만 진짜의 세계가 어떤 이벤트를 두고
우리의 감각기관, 오간에 걸려들기를 시작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현상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근데 이 세계는 이 세계를 닮아 있습니다. 꼭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그 독자님들께서 저를 보면 항소남이라고 하지만 항소남이 실제로 항소남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된 영상의 세계를, 표현된 세계를 저희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고, 진짜가 표현되면 뭐요? 선하다, 착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함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선미란, 인간의 본질, 세상의 우주의 모든 만물의 본질은 진선미 가치의 완전성에 있다고 완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하고, 무한하고, 원만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 좋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보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지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닮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쪽 세계가, 자, 요걸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 밑에다가. 자, 이 생명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는, 이 생명은 뭐죠?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려볼게요.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표현되었다. 이게, 있는 실상이, 진짜의 세계가 표현된 우리가 사는 현상 세계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가지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뭐요?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이 뭐요?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진짜 있는 것은 좋은 것 뿐이다. 근데 나타나는 것은 나쁜 것도 나타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진을 이야기하면, 볼게요. 진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요? 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짜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을 이야기하면 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를 이야기하면 추를 이야기해요. 이쪽에는 오로지 좋은 것만 있지만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나쁜 것고 가짜와 악과 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세계는 그 다음에 나쁨이 있죠. 그 다음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병이 있고 쭉쭉쭉쭉쭉쭉 무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위, 다시 말하면 요거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빛이고 요거는 뭐요?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것은, 이 빛은, 이 어둠은, 죄나 악이나 나쁨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덜 나타난 상태일 뿐인 겁니다. 자, 불행은 행복이 덜 나타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죄는, 악은 좋은 것이 덜 나타나 있는 상태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악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어둠이 여기 있습니다. 어둠. 요 안에 보면, 요렇게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어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둠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뭐를 못하고, 나빠요.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나빠요. 근데 요거를 불행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어둠을. 악이나 죄나 불행. 그 다음에 아이들 말 안 듣는 거. 요것을 연구하려고 내가 그러면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피어난 순간 어둠은 없거든요. 10억 년 된 그 동굴에 가가지고 그 어둠을 없애려고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하면 10억 년 만에 없어질까요? 빛이 들어가는 순간에 없어질까요? 순간에 바로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실존이고 이거는 있는 듯이 보이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선이 덜 나타난 상태의 가짜 이름이요. 죄는 착함이 덜 나타나 있는 것 뿐인 거지 죄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이 지금 속을 썩이고 뭐를 해고 내가 뭐를 해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착함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착함만 불러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하는 뭐요? 무한히 좋고 완전하고 원만한 것들이 들어있더라. 자, 이 완전하고 원만함을 다시 이야기하면 무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인간에 들어있을까 하면 무한의 생명이요. 무한의
지혜, 무한의 사랑, 무한의 생명, 무한의 조화, 무한의 환희, 무한의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인간의 본질에는 오로지 활활 발발한 생명만 있고요. 오로지 알려면 알 수 있는 무한 지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IQ가 3333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꺼내면 꺼낼수록 사랑이 들어있고요. 생명 같이 갔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뺄게요. 무한의 조화로 항상 조화롭고 좋은 것만 있어요. 항상 기쁨만 있고요. 항상 이게 필요한 것들이 다 나타나고 쓰면 쓸수록 늘어날 수 있는 무한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실존이요. 있는 것입니다. 요것은 뭐요? 여기 반대되는 것들이 병이나 가난, 나쁨, 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쁨을 죄나 벌이나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벌로써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질까요? 안 됩니다. 없는 허상이니까. 허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자가 있다고 그림자를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빛을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쁜 행동이나 내 남편의 내 아이의 그 나쁜 행동을 보고 그것을 없애려고 아무리 지적을 하고 너 그거 안 된다고 죄나 벌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영사기에서 저기 영화를 비추는데 여기가 해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없애려고 여기 아무리 해도 없어지질 않습니다. 원판을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의 내 가정의 불행이나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너 나빠요 하고 아이를 때리고 혼을 내고 격리를 시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를 불러내야 되나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불러내면 돼요. 너는 정말로 훌륭함이 있단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기분 나빠하면 너한테 원래 100점이 있으니까 네가 기쁜 것이란다. 아이들한테 뭐를 이야기해줘야 돼요? 조화를 이야기해줘야 되고 기쁨을 이야기해줘야 되고 무한의 생명을 이야기해줘야 되고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너의 생명의 위대성을 이야기해주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것처럼 좋은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메커니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뭐예요? 급하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이 그림자를 없애려고 계속 때리고 혼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윽박질러도 강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뭐예요?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있는 것을 인정하자. 본래 존재해 있는 위대성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을 훈육을 해서 바꾼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로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벌로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벌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의 나쁜 행동, 그 다음에 규율을 어기는 거, 나쁜 죄나 악은 실존이 아니에요. 본래 위대성이 안 나타나 있는 것 뿐인 거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가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아이는 나쁘다고, 저 행동은 나쁘다고 분별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모님 부모님 말 거역하는 게 나쁜 건가요? 물론 내 앞에서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윤복일 의사 같은 분들 독립운동하러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100% 다 말렸겠죠. 거기서 거역을 하고 거역을 하고 나가서 우리나라를 구한 어떤 동방의 의인이 되거든요.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거기 계셨으면 왕자가 되었을 건데 그것을 거스리고 나가서 거역하고 나가서 인류를 구한 성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떠나도 아이들에게 벌을 내리고 규제를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나쁜 행동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허상을 허상으로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밝음을 인정하고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뭔가 하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가지고 새로운 인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에게 있는 새로운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하고 원만하고 무한하다. 인간에게 있는 위대성이 무한 천재성이 들어있다. 무한의 사랑, 무한의 기쁨, 무한의 행복, 무한의 번영, 무한의 지혜,
무한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이거든요. 요걸 제가 쉽게 풀어 쓰는 게 인간의 본래 IQ는 3333이라고 제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불러내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쉽습니다. 제가 주창하는 아동교육, 가정경영은 정말 쉽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쓰는 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빙의 상태, 존재해 있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와 있죠. 완전 원만하게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인간으로 해서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세계관. 내 아이를 새롭게, 그런 게 위대한 자녀로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벌이나 아이의 잘못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도 상처받지 않고 부모도 상처받지 않아요. 칭찬하면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좋은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소 속을 썩인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쁜 짓을 해요, 속여요, 거짓말해요. 이거는 뭐예요? 무엇인가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봐주세요, 나 외로워하는, 인정해주세요 하는 눈빛이거든요.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몰라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 야, 나한테 이런 훌륭한 면이 있어요. 나한테 이런 대단한 면이 있어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것이 있어라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불러내면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 원리는 이런 거예요. 나한테 들어있는 것을 인정하자. 소유야 존재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자. 인정하고 말로서 끄집어내자. 이것이 제가 주창하는 생명교육이거든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데, 인간의 본질은 위대하다. 그래서 위대성을 말로서 인정하는 것이 맞지, 인간에게 나쁜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쁜 것을 고치려고 외부에서 규제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벌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옳게 바르게 바꿔주지 못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방송 중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항상 이것을 근저에 깔고 가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쪽 편에 제가 제목을 새로 따로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누구나 깨달음이라고.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교, 교육을 빌어서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가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해 가는 게 근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은 위대했다. 나도 위대했다. 그 다음에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위대하다. 근데 절대로 드러난 잘못을 보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것조차도 만들어내는 그 아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어져 있는 위대성을 말로서 칭찬하고 감사하자. 벌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문제지만, 한 번은 꼭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요. 구독하기도 좀 해주시고, 제가 이런 소리 잘 못하는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조금 더 하면, 제 마음에 드는 방송이 있다면, 복사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